자, 오늘 현대차의 주가 어땠습니까? 장중에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3%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난 수요일장에서 만들어냈던 이 전고점 있죠. 자, 이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좀 아쉽게도 윗꼬리가 발생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 이 전고점, 자, 이 돌파했던 가격은 계속 지켜주면서 이제 종가 마감이 됐고요. 또 오늘 단순하게 주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 자, 밑에 보세요.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이제 9,500억에 그쳤어요. 1조 원이 안 나왔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8천억입니다. 한 2배 늘었죠. 거래 대금이 2배 늘어나면서 지금 이평선들도 골든크로스를 하기 시작했다. 자,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역배열 구간이 있었어요. 자, 역배열 구간이 있었지만 지금 어때요? 골든크로스를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마저도 함께 돌파해주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변곡점 시그널이 제대로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 주가도 주가지만 사실 오늘 이 현대차를 매수했던 이 매수 주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와 줬잖아요. 근데 사실 기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계속 매수를 했어요. 자, 저번 주에도 계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수준. 자, 방어하는 수준이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양봉이 나왔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현대차 이 주가 반등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만 들어오면은 확실하게 추세 전환 만들면서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뒤에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 그죠?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공매도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현물까지 함께 매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강력한 반등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 계획이 뭡니까? 계획이 추가 매수하는 거죠. 자, 추가 매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솔직히 말해서 채널 가셔서 제 영상들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실 매수하란 말은 잘 안 하거든요. 대부분 뭐 올랐으니까 이제 파세요,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차만큼은 제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물량 담아야 된다, 변동성 나올 때마다 물량 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월봉에 있거든요. 월봉. 자, 월봉을 봤을 때 주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아틀라스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되면서 사실 15년간의 박스권, 자, 15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첫 진입을 했던 것도 돌파 시점이었잖아요. 이 돌파는 첫 번째 양봉이 나왔고 이제서야 두 번째 양봉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캔들이 결국에 이 상승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의 초입. 왜냐면 만약에 이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만 많이 팔아서, 자, 자동차만 많이 팔아서 이번 급등을 만들어낸 거라면 저는 아마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과매수 구간 같으니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자동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쟁사가 너무 많습니다. 경쟁사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많이 팔린다고 해도 그 한계라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상승했던 이유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뭐라고요? 로봇 때문에. 로봇 때문에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 재료만 봐도 굉장히 신선하죠. 재료 자체가 신선하고 또 처음으로 받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동차 사업만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죠.
그죠? 사업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다. 사업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상장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지분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월봉 캔들은 상승 초입, 상승 초입의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월봉 캔들을 보면은 너무 편안한데 사실 일본 캔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죠? 왜냐면 옆 동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는 마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바로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 상승을 주도했던 수급 주체가 누구였냐면 바로 기관과 개인이었어요. 기관과 개인.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만큼 사실 돈이 많은 이 수급 주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근데 현대차가 모멘텀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기관들과 개인들이 엄청 붙은 거예요. 그죠? 기관 개인들이 엄청 붙으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매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들은 또 돈이 많죠. 돈이 많아서 일단 찍어 누르는 겁니다. 개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도록 찍어 눌러요. 주가 찍어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매도를 치면 되잖아요. 공매도를 쳐서 찍어 누르고 주가 눌리면 그때부터 물량을 다시 담으면서 숏 커버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숏 커버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주가도 쉽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개인들의 물량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월 달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물량을 담았어요. 보면은 300만 주, 100만 주, 120만 주, 60만 주, 70만 주 이렇게 물량을 담다가 2월 달에 들어서니까 매수 물량이 갑자기 10만 주, 뭐 많이 사야 40만 주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매도로 또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유는 두 가지겠죠. 2월 달에 뭐가 있었어? 명절이 있었으니까. 자, 명절이 있었으니까 명절을 앞두고 정리하는 물량들도 있었을 거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면 당연히 매도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 신고가 계속 돌파하죠. SK 하이닉스도 신고가 계속 돌파하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여기서 그냥 본전 오면은 매도하고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때 누구는 매수를 하고 있어? 외국인들은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 뭐 기관들이야 맨날 사죠. 기관들 뭐 맨날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공매도 물량을 보시기만 해도 공매도 물량을 잠깐 보시기만 해도 어때요? 공매도 매매 비중이 정말 화끈하게 줄었습니다. 화끈하게. 자, 지난번에 고점 찍고 빠질 때는 공매도 매매 비중이 7%, 뭐 5%, 그죠? 6% 이렇게 발생이 되다가 지금 1.2%까지 줄었어요. 1.2%. 거래량도 많이 줄었는데, 거래량도 많이 줄었는데 매매 비중이 1%까지 줄어들었다는 건 공매도가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그래서 공매도를 많이 치는 증권 창구를 봤을 때 지금 뭐예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신한투자, 뭐 아시죠? 뭐 대표적으로 신한투자가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불법 공매도 BNP 파리바에서 500억 불법 공매도 나왔을 때 그때 아마 신한투자도 한번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신한투자도 공매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창구예요. 근데 어때요? 최근에 매도를 치다가 다시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물량을 굉장히 많이 담았죠. 그렇죠? 17만 주 물량을 담았고요. JP 모건서울도 마찬가지죠. 자, JP 모건서울도 올라갔을 땐 계속 매도를 하다가 매도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 매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매도가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 뜻은 뭐야? 공매도가 멈췄고, 공매도가 멈췄고 이제는 환매수, 숏커버가 나오면서 물량을 다시 쓸어 담기 시작했다. 이해되셨습니까? 뭐 골드만삭스까지만 볼게요. 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죠. 공매도가 이렇게 발생됐는데 다시 뭐야? 매수로 전환됐다. 지금 보면. 그죠?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세력들이 다 매수하고 들어가는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수가 크게 터지고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밑에서부터 물량을 담아요. 밑에서 담기 때문에 평단가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매도를 하다가
자, 매도로다가 매수로 전환할 때 들어가야 되지. 이게 다 터지고 나서 이미 돈을 넣었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고점입니다. 고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현대차를 담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매수만큼 중요한 게 매도죠, 사실. 예, 매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보면은 현대차 주가가 확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는 게 느껴지죠.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갈 때 어떻게 가요?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주가가 이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또 매도가 나와요. 프로그램 통해서 매도가 나왔다가 결국 주가 다시 밀리면은 다시 이 평균을 회귀하게끔, 그죠? 평균을 회귀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예요. 오늘도 밑에서 놀고 있다가 세력들이 급등을 만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끌어올리니까 어때요?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여기를 지켜주잖아. 여기를 지켜주잖아요. 그 뜻은 뭡니까? 그 뜻은 세력들도 계속 주가를 관리하면서 상승을 만들겠다는 의지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은 오늘 매수를 해놓고 오늘 한 12만 주 들어왔는데 매수를 해놓고 손실이 나는 거니까 주가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도 자, 평단가보다 밀리는 자리, 그죠? 밀리는 자리에서 물량을 잡아 들어가야겠죠. 일단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윗꼬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내일장 살짝 밀렸다가 출발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뭐야? 아래꼬리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는 뭐다? 이제 평단가 대비 밀리는 괴리 발생되는 그 자리다. 그 자리가 결국에는 세력들의 약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가 올라갈 때 매도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저항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보면은 저항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위에 보면은.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을 이제 하나씩 돌파를 해 나갈 텐데, 근데 이제 돌파를 하다가 갑자기 세력들이 매도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뭐가 있다? 변수라는 게 있다. 변수. 아무리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해도 갑자기 변수가 발생되면은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때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거는 수급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수급, 뭐 거래원 같이 보면서 얘들이 주가를 관리하면서 올려주는지.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이 거래량이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거래량 올라가고 주가도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얘들 정리를 한다 치면은 이렇게 평균 단가가 잡혔고 매물대가 잡혔는데 주가만 덩그러니 올라가 있고 얘들이 매수를 안 해. 그러니까 더 이상 시장가로 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가로 매수를 하지 않아. 그때는 우리도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수하면서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홀딩 하다가 매수가 멈추네. 갑자기 주가를 관리 안 하네. 그러면 그때는 우리도 같이 매도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요, 일단 내일장부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골든크로스 일어났고, 이제 정배열 직전입니다. 그래서 내일장부터 집중을 해야 되고, 방금 설명드렸던 현대차의 뭐 매수 타점이라던가, 매도 타점이 만약에 장중에 나왔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또 이거는 뭐 과거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있죠. 밑에서 잡아 들어가서 일단 수익을 좀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도 추가 매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또 계좌 운영이 또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연락처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메모장에 좀 남겨놨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010-8056-9272에요. 9272.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현대차니까 현대. 자, 현대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매수와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에다가 뭐라고 남겨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뭐 신고가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다른 종목들 보면은 제가 떨어질 때마다 신고가라고 댓글 남기세요. 폭등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니까 진짜 신고가 가고 다 폭등했어요. 현대차만 남았습니다. 지금 현대차만 가면 돼. 나의 5개 티야. 나의 마지막 승부다, 진짜, 이거는. 예. 다른 건 다 갔어요, 지금. 근데 얘만 안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일단 신고가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의 분석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관점을 댓글에 남겨도 좋아요. 예, 남겨주시면 뭐 저도 보고 배우는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정말 고수님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는 경우도 많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면 좋으니까 관점 남겨주시고, 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잠시만요. 제가 뒤에서 히든 종목을 또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히든 종목 받아가세요. 이번 히든 종목은 진짜 제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왜냐면 일단 장이 너무 좋잖아요. 장이 너무 좋아서 이제 모아가는 종목으로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단타인데요. 저는 단타가 주 종목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는 단타니까 단타만 해야지. 난 중장기니까 중장기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 유연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단타예요. 왜? 지수 자체가 뭐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지고 하루 올랐다가 빠지고를 반복하니까 중장기를 하면은 계좌가 녹아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타를 하면 살 수가 있어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맞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상승장이잖아요. 불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모아가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실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모아가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보유를 오래 하는 거니까 안전한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안전한 기업을 찾으라고 하니까 그냥 실적이 좋은 기업을 가져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이미 주가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주가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제서야 턴어라운드 하고 이제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 초입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기대 수익 자체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또 이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에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8056-9272입니다. 네, 9272.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바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